핀란드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스톡홀름, 헬싱키, 코펜하겐, 로바니에미, 암스테르담. 그렇죠? 어딘지 아실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주한 핀란드 대사관에 갔었는데요. 커다란 무민이가 반겨주더라고요. 무슨 일로 갔었냐고요? 들어보세요. 야닉 네제세갱, 유카페카 사라스테, 에스타페카 살로넨, 오스모 벤스케, 피에타리 인키넨, 야판 츠베덴, 미르가 그라지니 테틸라, 야쿠 프루사, 한누린투, 달리아 스타세브스카? 안녕하세요, 안인모입니다. 이 중 한국과 인연을 맺은 낯익은 이름이 보이죠? 서울시향을 이끌어주신 오스모 벤스케, KBS 교향악단의 피에타리 인키넨 등인데요. 이름이 아예 낯설거나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알아야 할 지휘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갈수록 세계적인 지휘자들의 어려운 이름이 많아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참,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몇 개의 퀴즈가 있어요. 댓글로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 2분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꼭 참여하세요. 고정 댓글도 확인해주세요. 2014년 아이패드 광고에 등장한 이분, 바로 핀란드의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에사페카 살로넨입니다. 역사적으로 클래식 음악은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20세기의 오케스트라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지휘봉 아래 있었는데요. 그 거장들이 하늘의 별이 되면서 21세기에는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바로 핀란드예요. 앞에서 언급해드린 많은 월드클래스 지휘자들 대부분이 바로 핀란드 출신입니다. 핀란드는 핀 사람의 땅을 뜻하고요. 핀란드 사람은 피니시라고 해요. 최근 월드클래스 오케스트라에 임명된 핀란드의 지휘자를 보겠습니다. 헬싱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유카페카 사라스테, 파리 오케스트라의 클라우스 메켈레, 2027년 로열 콘서트 헤버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임명되었죠. 또 BBC 심포니의 달리아 스타셉스카. 이렇듯 21세기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은 핀란드가 가져갑니다. 핀란드가 일으킨 오케스트라 지휘봉의 지각 변동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볼까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는 시벨리우스 공원이 있습니다. 핀란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악가, 바로 국민 작곡가인 장 시벨리우스죠. 시벨리우스 덕분에 핀란드는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장 시벨리우스가 러시아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담은 핀란디아를 작곡하는데요. 이 곡은 핀란드 국민을 한데 묶고 그들의 정서를 격정적이고 감성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핀란드 국민은 멜랑콜리한 감성으로 희망을 노래한 핀란디아를 너무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고요. 심지어 2016년에는 핀란드의 국가를 핀란디아로 바꿔야 한다는 논쟁이 뜨거울 정도였어요. 핀란드 국민음악의 아버지 시벨리우스는 핀란드 집회에도 등장합니다. 핀란드가 시벨리우스를 얼마나 어떻게 지원했냐면요. 헬싱키 북쪽의 야르벤파 숲에 있는 시벨리우스 집인 아이놀라에 수도관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작곡에 방해될까봐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인데요. 대단하죠? 핀란드에는 550만 명이 살고 있는데요. 집집마다 사우나가 있어서 그 숫자가 무려 330만 개라고 해요. 부럽네요. 그리고 핀란드에 그 다음으로 정말 많은 게 있죠. 바로 오케스트라입니다. 이 협회에 정식 등록된 33개 오케스트라 외에도 지자체 오케스트라가 활성화돼서 오케스트라가 없는 시는 시가 아니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또 관객 저변이 굉장히 넓다고 해요. 1년에 무려 3,000회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리는데 123만 명이 관람한다고 합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공연을 보러 간다니 정말 부러운 일이죠. 또 1993년에 제정된 연극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법에 따라서 오케스트라의 평균 25% 예산을 지원해주고 또 지자체에서도 오케스트라 예산의 평균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핀란드 정부의 체계적인 음악 교육과 문화예술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그리고 자금 지원으로 그 연주력이 향상되는 건 물론이죠. 첫 번째 퀴즈예요. 한국과 핀란드는 1973년에 수교를 맺고 올해로 수교 50주년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핀란드와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 볼까요? 심지어 우리가 아는 핀란드 말들이 꽤 있어요. 이 중에서 핀란드에서 나온 게 아닌 단어를 모두 골라주세요. 네, 재밌네요. 자, 핀란드는 어느 정도로 예술을 지원했냐면요. 문화예술도 건강교육처럼 국민이 누릴 공공복지다 하는 거죠. 프랑스의 1.5배나 많은 약 4천억 원을 예술 지원금으로 씁니다. 특히 예술가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서 창작 활동을 돕는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정부는 지휘자를 집중 양성하는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의 예산의 95%를 지원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자, 1940년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 지휘 프로그램이 생기는데요. 핀란드의 지휘자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의 특장점은 뭘까요? 여러 프로그램 중 제 눈에 띈 건 바로 리허설 테크닉 프로그램이에요. 지휘자가 리허설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이끌면서 또 생산적으로 만드는 것을 배우는 과정인데요. 효과적인 앙상블 연습뿐 아니라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시간을 잘 배분하는 테크닉을 배운다니 실전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 지휘자들의 전성시대인데요. 이 많은 지휘자가 바로 한 사람의 위대한 스승에게서 배웠습니다. 그에 따른 인키넨과 우스모 벤스케 모두 요르마 파눌라의 제자인데요. 시벨리우스의 제자인 파눌라는 시벨리우스의 사위인 유시 알라스의 뒤를 이어서 1969년부터 1993년까지 24년 동안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 지휘자를 양성해낸 핀란드 지휘계의 대부입니다. 요즘 시벨리우스가 정말 풍년이었죠. 서울시향을 떠나신 벤스케 감독과 2022년 KBS에 부임한 피에타르 인키넨 감독 덕분에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와 바이올린 협주곡을 실컷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지난 3월 벤스케 감독은 바이올리니스트 엘리나 베헬레와 함께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의 오리지널 버전을 국내에 초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핀란드의 혼과 자연을 담은 시벨리우스의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의 요르마 파눌라의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를 리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파눌라의 지휘 수업, 그만의 특별한 교수법이 있지 않을까요? 파눌라는 지휘자는 자신만의 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지휘는 마치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과 같다. 비행기가 쉽게 추락하지 않듯 지휘도 그렇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유롭게 연주하라 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파눌라는 일단 학생이 포디엄에 서서 지휘봉을 잡으면 그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학생이 어떻게든 그 곡을 책임을 지고 끝낼 때까지 지켜봐 줍니다. 그리고 녹화한 비디오를 함께 보며 코멘트를 해주는데요. 그는 늘 악보에 충실하고 필요한 동작만 할 것을 강조합니다. 올해로 93세인 파눌라는 유럽의 이곳저곳에서 마스터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많은 지휘자들이 꼭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지 않았어도 파눌라의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했음을 자신의 경력에 자랑스럽게 명시하고 있죠. 시벨리우스 아카데미에서는 악기 연주자여야만 지휘를 배울 수 있는데요. 자신이 하나의 악기를 최고 수준으로 연주할 수 없다면 100명이 넘는 전문 솔로이스트들을 끌고 가는 것이 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합창단을 지휘하는 지휘자가 성악가일 경우를 상상해보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파눌라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솔로이스트들입니다. 파눌라가 배출한 지휘자는 100명이 넘는데요. 마에스트로의 마에스트로라고 해야겠네요. 퀴즈예요. 핀란드 헬싱키에서 5년마다 열리는 바이올린 콩쿠르가 있죠. 이 콩쿠르에서 배출된 한국인 바이올리니스트가 꽤 있는데요. 2022년 개최된 12회 콩쿠르 의장이 바로 핀란드 지휘자 탑 10에 오를 만한 사카리 오라모였죠. 자, 이 콩쿠르의 이름은 뭘까요? 핀란드 지휘자 탑 10?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짧게 알려드릴게요. 지휘자 사관학교 핀란드의 시벨리우스 아카데미 출신의 월드 클래스 지휘자 탑 10입니다. 와, 이분은 누굴까요? 베토벤과 말러, 시벨리우스 스페셜리스트인 오스모 벤스케는 2003년부터 20년째 미네소타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을 겸하면서 서울시향을 이끌었죠. 벤스케 감독은 서울에서 시벨리우스의 전 교향곡을 지휘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의 유카페카 사라스테, 샌프란시스코 심포니 음악 감독인 에사페카 살로네는 오케스트라를 위한 LA 변주곡과 아이패드 광고 배경음악이었던 바이올린 협주곡을 작곡합니다. 그리고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사카리 오라모, 그리고 핀란드 방송교향악단의 한누 린투, 뉴욕필을 떠나게 된 야판 츠베덴의 후임으로 노미네이트된 수잔나 멜키는 헬싱키필의 최초의 여성 지휘자입니다. 2015년부터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미코 프랑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KBS 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 및 음악 감독인 피에타리 인키넨 감독은 그동안 콘서트 헤브 오케스트라, BBC 필하모닉 등 유명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죠. 개성보다는 모범생에 가까운 인키넨은요, 바이올리니스트 출신답게 현 파트를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아한 지휘를 보여줍니다. 날리아 스타셰프스카는 시벨리우스의 증손주 며느리이기도 해요. 현재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입니다. 2021년에 한국에 와서 좋은 연주를 들려주셨죠? 자, 마지막은 가장 주목할 지휘자입니다. 베를린 필, 빈필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로열 콘서트 헤버 오케스트라의 차기 상임 지휘자로 2027년 클라우스 메켈레가 취임하게 되었는데요. 1888년 창단된 RCO는 상임 지휘자가 단 7명이었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타격입니다. 게다가 현재 메켈레는 27살이에요. 메켈레를 만나고 싶은 분은 올 가을 내한을 하니까 기다려주세요. 이 외에도 영국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차기 상임 지휘자에 오른 산토 마티아스 루발리와 BBC 필하모닉의 수석 객원 지휘자인 요온 스토로고르스, 아이슬란드 심포니의 에바 우리카이넨이 있습니다. 휘바! 세계 정상의 오케스트라 포디움에서 핀란드의 정신과 핀란드인의 감성을 전하는 핀란드 출신의 지휘자들을 만나셨는데요. 어떠셨나요? 핀란드의 음악 교육에 대한 열정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 문화로 핀란드는 세계적인 지휘자뿐 아니라 음악가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의 음악과 음악가를 통해 한국에 더욱 가까워지고 있죠. 주한 핀란드 대사 페카 메초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I'm Pekka Metso. I'm the Finnish ambassador here in Korea. I'm so thrilled about your passion and love for Finnish musicians and Finnish music. I really look forward to providing you, also from the embassy, more music with great talents. Please join us in our efforts.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오늘날 클래식 강국인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핀란드의 전성시대를 만끽하고 있죠. 핀란드의 지휘봉 아래에서 우리 관현악단이 음악적으로 더욱 발전을 하고 또 공연장으로 향하는 우리 관객들의 발걸음 또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하게 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핀란드가 낳은 지휘자들 이름이 더 이상 낯설지 않고 또 친근해지셨을까요? 앞으로도 계속될 핀란드의 오케스트라 리더십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 핀란드와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화 교류를 통해서 두 나라의 우정과 사랑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키토스 발리용 피니쉬!